자, 이제 상가. 이 상가는 바로 뭐죠? 제가 말했던 점포, 구분상가, 분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자, 이 상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상가 투자 잘못해서 한 방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은퇴를 다시 또 은퇴하셔야 돼요. 힘드신 겁니다. 은퇴도 은퇴를 하시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은퇴하신 분들, 제가 정말 강연회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엊그저께도 뭐 방송국에서도 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경제방송 같은 데도 녹화를 이제 해요. 그래서 많이 제 거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은퇴자들 얘기하면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은퇴를 앞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40 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고민하는데, 일단은 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건 가급적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은퇴하시는 분들. 첫 번째, 상가 투자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상가 투자로 차익을 남길 생각, 매각 차익, 양도 차익 남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신다면은 하지 마십시오. 상가 차익에서 매각 차익, 양도 차익 남기신 분을 분양받아 가지고 10분에서 10분을 다 못 봤어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두 분 정도 나온다면 정말 상가 투자의 천재거나 재테크의 여신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분은 뭔가 이제 뭐 엄청난 뭔가 영감을 받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면 정상적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구조상 안 돼요. 이게 상가는 분양받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임대 수익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냐? 임대 시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의 상가는 좀 트렌드가 좀 중요해요. 거기다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왜? 상가 어설프면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미래 시대의 상가는, 자, 모든 게 지금 스마트폰 시대고 인터넷 시대예요. 주문을 어떻게 해요? 인터넷 스마트로 클릭으로 핸드폰으로 주문합니다. 가게가 필요할까요? 창고에서 바로 날라오는데, 택배로 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대형 쇼핑몰만, 가격 싼 맛에, 그리고 내가 직접 몰고 오면서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그것만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상가가 그래도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냐? 문화가 있어야 돼요. 젊은 애들은, 저도 젊다고, 젊죠 저도. 진짜 40대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젊은이들은 상가의 주소유층 20대. 젊은 친구들은 문화를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 들어보셨죠? 가로수길 가는 게 정말 거기서 뭔가를 쇼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러 가요. 커피 한 잔 마셔서 괜히 기분 좋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청동 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하튼간에 우리가 커피를 하면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 커피를 5,000원짜리 되잖아요. 그런데 옆집 가면은 간판 없는 커피숍에 아메리카노는 2,000원, 1,000원짜리도 있어요. 또 옆에 보니까 자판기 하나 서 있는데 500원짜리예요. 300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안 가고 5,000원짜리 먹어요. 왜? 문화감을 느낀대요. 문화감을. 저는 아직 거기까지 적응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상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성, 접근성.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상가가 보니까는 안 보여요. 찾는데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해보니까 지도에도 어쩔 땐 구글로도 안 나온대요. 심각한 겁니다. 어디 산속에 숨어있는 상가 있죠? 그런데 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 맛집들은 찾아가요. 그게 즐거움이라면 꼭 그걸 막 내비키면서 찾아가요. 저희는 번거로워서 안 가는데 내비키면서 찾아가요. 그런 집 말고는 확률적으로 재테크적으로 볼 땐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접근하기 쉬워야 돼요. 도보든 차량이든. 상가는 그 점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싼 매물은 피하고, 비싼 매물 피하는 게 아니라 싼 매물을 피해야 돼요. 왜? 상가는 싸면은 상권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싼 게 비짓던 게 상가입니다. 좀 슬프죠? 재테크 좀 하려더니, 상가 좀 하려더니 좀 쓸만합니다. 10억이 넘어요. 강남은 1층 상가 하나 사는데.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5억짜리 상가 없습니다. 서울에. 쓸만한데 다 10억은 줘야 돼요. 그러면 1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상가 월세 3, 400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대 수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매각 차익도 어려운데. 매각 차익 노리면 강남 재건축 가시는 게 낫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택지개발지구라고 있죠? 위례 신도시, 마곡 신도시, 동탄 신도시, 신도시라니 다산 신도시, 신도시 많죠 이름. 자, 신도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파트가 다 대박이 난 지역들이에요. 청약 경쟁률 200대 1, 300대 1, 100대 1만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가하고 동일하게 연장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거예요.
위례 아파트는 대박이죠. 위례 상가는 대박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걸 같은 걸로 하시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토막 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유를 드릴게요. 왜?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자, 내가 아파트는 시설이 기본적인 뭐 편의점만 있어도 그냥 들어가서 입주하면 돼요. 내가 의식주, 인간의 먹고 뭐 자고 이런 거에 하나가 주 아닙니까? 아파트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상가는 내가 꼭 운영해야 될 의식주는 아니거든요. 투자를 해서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파트도 심지어 상가를 보고 내가 초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 허업할 바. 지금도 위례신도 정착이 안 됐죠. 가보면 왠지 그 다른 나라 세상 같고. 그런데 그 정착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상가들이 오픈된 데 간혹 있죠. 초기 선점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전문적인 상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문가들. 왜? 거기 왜 들어가죠? 일반인들 들어가면은 가보면은 내가 15억을 투자하고 상가를 샀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내가 가게를 내려고 해요.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내 점포를 보는 거 사놓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플랜을 보니까 화려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있지? 왜 허벌판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들어오죠. 아파트가 동시에 수만 세대 동시에 입주합니까? 아니에요. 1000세대, 500세대 또 1년 뒤 이렇게 들어오고 전세가 또 도처를 돌려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가 정착은 짧아야 2, 3년이고 보통 평균 5년에 많으면 10년입니다. 그거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임대 수익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손가락 빨거나 하면은 돈이 급할 때 황금 처리하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반토막 팔아야죠. 그때는 안 사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 신규 분양 상가 초기 수익률 조심하십시오. 저거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분양 수익률, 분양률 아파트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로 보라는 게 제가 상담을 해서 하니까 많이 손해 보신 분들 너무 많이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 상가 투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 기존에 정착된 상가를 다 이렇게 몇 번 돌리고 나면 정착이 되죠. 그때 들어가십시오. 정상 가격으로. 그러면 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4%든 5%든 6%든 그런 걸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서 내가 개척자 정신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뭐 상가 투자에 선구자가 굳이 될 필요 없어요. 예. 재테크는 타이밍도 차라리 빠른 것보다 늦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전강후약입니다. 철저하게 전강후약.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오피스텔은 아까 그랬죠. 모든 면에서 중간 수익률, 안정성, 황금 다 좋아요. 황금도 돼요. 다 좋은데 황금은 되는데 큰 마진을 못 얻고 황금해요. 세금 내고 나니까 손해 봐요. 이런 게 오피스텔 특성이 있어요. 일부 물론 좋은 오피스텔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강후약. 앞선에서 강하다는데 후에서 약하다. 임대를 놓고 봐요. 오피스텔 투자해가지고 내가 오피스텔 거주하려고 산다?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겠죠. 오피스텔 투자 목적이 뭐죠? 임대 수익 아닙니까? 임대 수익. 투자 수익도 있지만 임대 수익. 오피스텔을 가지고 투자 수익을 목표로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선수나 그런 급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쉽지 않은 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피스텔은 매각 차익 버리고 임대 수익만 기대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오피스텔 해가지고 10년 전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는 오히려 20년, 30년 되면 가격이 올라요. 재건축한다고. 오피스텔은 재건축도 못해요. 오피스텔은 500평 땅, 1000평 땅 어떤 땅만 있어도 지을 수 있어요. 상업용지는 다. 왜? 조그만 땅에다 높게 지어서 다 용적률 다 뽑아먹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틀립니다. 우리 주거 아파트는 이렇게 허가를 안 내줘요. 그렇게 아파트를 내가 짓고 싶어도 주변에 복지시설, 도로 다 그런 거 제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렇게 조그만 땅, 짜투리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피스텔보다 좀 더 안정적인 상품인데 오피스텔은 공급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공급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나 공급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가격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임차인도 언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오피스텔로. 그래서 정강후약 5년 이내에 매입해서 10년 내 파십시오. 굳이 오피스텔 투자했겠다면 10년 넘으면은 노후화 돼가지고 오피스텔 제가 못 받습니다.
역세권을 넘어 초역세권과 환승역세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피스텔 사는 사람은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 보니까 오피스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돈, 뭐 강남 지금 100만 원 다 넘는데 월세가, 대학생들이 오피스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담돼서. 결국은 대학생들은 원룸 주택으로 할 거고, 오피스텔은 직장인인데 직장인들이 접근성이 안 떨어지면은 안 옵니다. 글로 마을버스 타고 굳이 오피스텔 오다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제정신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저기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런 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직장하고 출퇴근이 가깝거나 직장 옆에 있거나 이래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지가 확실하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타운, 산업단지, 공단도 뭐 직장인 지역들, 인근 지역. 그 다음에 경쟁 상품이 고시텔, 원룸피드, 소형 아파트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공급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열려있단 말은 임차인이 떠날 수 있고, 임차인이 떠나면 임대료가 떨어지고, 임대료 떨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